6월 시와호의 습지. 새들에게 사랑의 계절이 찾아왔다. 긴 겨울을 나고 고향 시와호를 다시 찾은 새들이 번식기를 맞았다. 단단한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한 새 생명의 힘찬 몸짓. 이들에게도 고향이 생겼다. 하지만 공사장 쪽 사정은 다르다. 매립공사로 서식지를 빼앗긴 고라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시와호 주변 공단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은 물고기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공사장에 둥지를 튼 쇠제비 갈매기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시와호에서 나고 자란 생명들에게 고향은 이제 순환의 땅이다. 시와호는 면적만도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인공호수다. 지난 94년에 완공된 시와호는 시흥에서 화성을 잇는 길이 12.7km의 시와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었다. 호수 주변 물가는 새들의 천국이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한데 어우러져 먹이 사냥으로 하루를 보낸다. 길고 얇은 홍색 부리를 가진 녀석은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대새다. 노랑부리 백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2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저새도 있다. 저새는 먹이를 잡을 때 주걱 모양의 부리를 휘휘 젓는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부리 안쪽에 감지기관이 있어 먹이가 부리에 닿기만 하면 바로 사냥할 수 있다.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 저새 부부. 긴 부리 때문에 가려워도 스스로 긁지 못하는 부분은 서로 챙긴다. 그런데 최근 시화호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다. 시화호 북쪽 간석지에는 첨단 산업단지인 멀티테크노밸리 건설을 위한 매립공사가 한창이다. 단지 조성에만 3조 5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던 고라니는 고향을 떠나고 있다. 개발에 밀려난 고라니들은 시와호 물길을 따라 점점 도심의 하천으로 내몰리고 있다. 평화와 죽음이 공존하는 땅 시와호. 고향을 다시 찾은 쇠제비 갈매기들이 공사장 한가운데 200개의 둥지를 틀었다. 불도저가 무섭지도 않은지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든다. 유유히 저공비행을 하더니 순식간에 물 위로 돌진한다. 먹이 사냥을 위해서다. 쇠제비 갈매기들은 주로 얕은 물가에서 먹이를 잡는다. 쇠제비 갈매기는 모습은 제비를 닮고 크기는 갈매기 중에 가장 작아 붙여진 이름이다. 한창 번식기를 맞은 수컷들은 몸단장에 열심이다. 이번엔 거침없이 물속으로 돌진하는 수컷. 먹이 사냥에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이들에게 6월은 구애의 계절이다. 먹이를 잡은 수컷이 위풍당당하게 곁으로 다가가 보지만 암컷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결국 구애는 실패다. 또 다른 수컷의 구애가 이어졌다. 이번엔 먹이가 제법 크다. 암컷의 마음에도 들었는지 바로 받아먹는다. 수컷의 구애를 암컷이 허락한 것이다. 이때부터 결혼에 성공한 쇠제비 갈매기 부부는 사랑을 나눈다. 시와오 상류 인공습지. 6월은 이곳에 사는 다른 생명들에게도 번식의 계절이다. 물에 살면서 생김새는 닭을 닮은 물닭. 한 번에 6개에서 13개 정도씩의 많은 알을 낳는다. 갈대밭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는 것은 덤불해오라기 어미다. 주로 물풀이 많은 습지의 덤불 속에 새끼들을 숨기고 돌본다. 한참 만에 돌아온 어미가 잡아온 물고기들을 토해내 새끼들에게 먹인다. 형제들이 성장할수록 먹이를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진다. 등에 알을 업고 있는 것은 물자라 수컷이다. 수컷의 등에 암컷은 무려 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지 2주째 색깔이 짙어졌다. 드디어 때가 된 것이다. 알 하나가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여 분. 100여 개의 알이 모두 부화하려면 15시간이나 걸린다. 아비의 등을 떠난 새끼들은 바로 독립한다. 수컷 물자라는 새끼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이제 빈 등껍데기만 남았다. 집단 번식 중인 쇠제비 갈매기도 자갈을 깐 공사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공사장 여기저기에서 알을 품고 있다. 암수 교대로 알을 품는 쇠제비 갈매기는 한 번에 2-3개의 알을 낳는다. 새들은 둥지 위를 날며 함께 알을 지킨다. 천차만별인 둥지의 모습. 모으는 재료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쇠제비 갈매기가 알을 품은 지 20일째. 드디어 알을 뚫고 나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늘 이곳 공사장 둥지에 새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갓 태어난 새끼를 위해 부모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제일 먼저 알 껍데기를 가져다 버리는 어미. 천적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사이 동생도 무사히 알에서 깨어났다. 이제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위해 부모는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 암수 교대로 새끼를 품는 시간을 빼놓고는 모두가 물가에 나와 하루 종일 먹이 사냥에 매달린다. 먹이 사냥에 성공하면 부모는 가장 먼저 새끼부터 찾는다. 배불리 먹고 난 새끼는 다시 엄마 품에서 단잠에 빠지고, 이만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은 아빠 새가 새끼를 보고도 먹이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물고만 있다. 당황한 새끼는 어미에게도 졸라보지만 반응은 마찬가지다. 새끼를 독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이소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먹이로 새끼를 유인해 부모 품에서 떠나 있는 시간을 서서히 늘려나간다. 한참을 애가 탔는지 자기보다 큰 먹이를 욕심껏 입에 무는 녀석. 먹이를 주체할 수 없어 뒹굴고 만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안락한 부모의 품을 곧 떠나야 하는 어린 새끼들. 이들에겐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본래 바닷가 자갈밭이나 강가 모래밭에 사는 쇠제비 갈매기. 이들이 위험하기만 한 공사장 모래밭에 둥지를 만든 것은 나름의 사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새제비 갈매기가 번식할 곳이 개발에 의해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래라든지 자갈, 땅을 파서 번식하는 그런 습성에 있어서 많은 서식지가 적합한 서식지가 드물기 때문에 공사장이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번식을 하게 됩니다. 평화롭던 둥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시화호의 대표적인 포식자 황조롱이다. 새끼들을 노리는 황조롱이의 공격을 막기 위한 쇠제비 갈매기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황조롱이가 아니다. 다시 사냥을 위해 전봇대 꼭대기에서 숨을 고른다. 근처 공장 옥상에 나타난 황조롱이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공사장을 찾는다. 이번에도 쇠제비 갈매기들이 한꺼번에 공격해보지만 황조롱이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 어린 새끼들이 한데 모여있는 공사장 둥지는 이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냥터다. 쇠제비 갈매기의 평균 생존율은 25% 정도.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새끼들은 영원한 약자다.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오랫동안 고라니가 정착해 살던 땅이다.
시와호는 우리나라에서도 단위 면적당 고라니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매립공사로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낯선 침입자의 민감한 고라니에게 사람은 경계 대상 1순위다. 그 사이 제법 자란 새끼 쇠제비 갈매기들은 물가를 찾아 둥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위기다. 다른 어미새의 영역을 침범하자 맹렬한 공격이 이어진다. 힘껏 달아나 보지만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결국 주백랑을 쳐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들이 둥지를 튼 공사장에서 새끼들이 가야 할 물가는 상당히 먼 거리. 게다가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한다. 첫 번째 고비는 공사장의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다. 어린 새끼에겐 이 언덕이 마치 산만큼 높아만 보인다. 이번엔 올라가나 했더니 또다시 옆걸음질이다. 한참을 망설인 뒤에야 오르기 시작하는데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그런데 또다시 난관이다.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사장 그물에 발이 걸리고 말았다. 겨우 발을 빼 조심스럽게 다시 오르는가 싶더니 이번엔 부리가 말썽이다. 고지를 앞에 두고 위기의 연속이다. 하늘에서 새끼를 지켜보고 있는 어미새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자식이 무사히 이동할 때까지 부모는 항상 새끼의 곁을 지킨다. 겨우 그물을 벗어났지만 결국 굴러 떨어지고 만다. 충격이 컸는지 또다시 옆걸음질이다. 그물 위쪽에 쇠제비 갈매기 가족이 나타났다. 새끼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도와주려던 다른 새끼마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도와주려던 다른 새끼처럼 그물에 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곳에는 걸려있는 새끼가 한둘이 아니다.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시와호 지킴이 최종인 씨가 나섰다. 한 마리 죽은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모기도 갖다 놨어. 모기도 갖다 놨는데 먹지를 못하고
이건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얘네들이 목이 하나가 걸려 있고. 어떻게 들어갔냐 너 여기? 응?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어 이거? 온몸을 쥐고 있던 끈들을 칼로 잘라내고 나서야 새끼를 구할 수 있었다. 이거 제일 그래도 건강한데? 아이씨, 이 가장 좀 새끼 어린 건데. 두 마리의 목숨은 알까지 구했지만 결국 가장 어린 쇠제비 갈매기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마리. 또다시 그물이 말썽이다. 이번엔 위기를 넘겼다. 드디어 성공이다. 언덕을 올랐다고 방심할 틈은 없다. 새끼들이 도착한 곳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 트럭이 오가는 도로 위. 새끼가 길을 건너는 사이 대형 트럭이 나타났다. 하마터면 트럭에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 혼비백산한 녀석이 잠깐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멀기만 한 오아시스다. 공사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야 하는 새끼 쇠제비 갈매기들의 고난의 행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와 방조제 주변엔 조력발전소 건설이 한창이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발전소의 시설 용량은 254메가와트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해수 유통을 확대해 시화호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4년 완공된 시화 방조제는 3억 3천 톤의 물을 가둔 거대한 인공 호수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당시 시화호를 담수화하려고 가둬두었던 물이 썩어 들어간 데다 주변 공장의 오폐수까지 호수로 유입되면서 시화호 주변은 죽음의 땅으로 돌변했다. 물속과 갯벌에 살던 해초와 폐류,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했고 이들을 먹이로 먹고 살았던 새들까지도 죽음을 당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97년부터는 시화방조제 배수 관문을 통해 바닷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하루 2번 2,500만 톤의 바닷물이 호수로 유통되고 있다. 해수 유통이 시작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 죽음의 호수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호미질이 한창인 갯벌. 시화호 수문이 열리는 날이면 갯벌은 조개를 캐기 위해 주민들로 북적인다. 몇 시간 캐지 않았는데도 바구니가 금세 조개로 가득 찬다. 혼자서는 들 수도 없을 만큼 시화호 갯벌에는 많은 조개가 살고 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거죠. 옛날에는 여기에 그 차를 몰고 가더라도 바람 불면 냄새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수문에서 계속 하루는 2번씩 물을 갈아 넣으니까 물이 못 쓰는 분 모르는 줄만 알았더니 이런 게 다 있고 전혀 몰랐어. 안산에서 한 20여 년 살았어도요. 여기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조개뿐만이 아니다. 갯벌에 숨어있던 개들도 모습을 보였다. 한때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갯벌에는
현재 30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고 있다. 실제 갯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인하대학교 홍재상 교수팀과 함께 시화호 갯벌을 채취해 상태를 확인해봤다. 상부 10cm를 기준으로 갯벌 상태에 차이가 났다. 여기 갯지렁이가 보이네요. 갯지렁이라든지. 아래쪽 흙은 여전히 생물이 이렇게 검지만 사는 곳은 상부 10cm의 갯벌은 황색층이었다. 시화의 갯벌은 이제 아까 파 보니까 대체로 한 상부 10cm 내외가 거의 황색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산소 소통도가 굉장히 좋고 따라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수가 유통된 이후 물속에도 변화가 일어났을까? 해수관문 주변의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시화호의 물속은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다. 물속을 때로 몰려다니는 물고기는 점농어다. 민물 적응 능력이 뛰어난 점농어는 봄이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와 알을 낳고 가을까지 산다. 여기에서는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두 줄 망독은 연한 갈색 바탕의 몸통에 등 쪽과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세로 줄무늬가 선명하다. 홍합 하나를 두고 먹이 쟁탈전이 벌어진 두 줄 망독. 한치의 양보도 없다. 비록 크기는 10cm밖에 안 되지만 짧은 주둥이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 공격성이 강하다. 두 줄 망독이 먹고 남은 홍합은 민꽃게의 차지다. 남은 살을 알뜰하게 챙기는 녀석. 민꽃게는 꽃게보다 조금 못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수 바닥은 온통 홍합밭이다. 그 위로는 많은 개들이 몰려있다. 특히 육식동물인 민꽃게에게 홍합은 맛있는 먹이다. 집게발은 홍합처럼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동물들을 잡아먹기에 좋다. 모두가 홍합밭 사냥에 매달려 있는 사이 또 다른 꽃게는 운 좋게 거미 불가사리를 잡았다. 넙치는 넓적한 모양 때문에 광어라고도 불린다. 주로 해저의 바닥에 사는 대표적인 저서성 어류다. 호수 바닥에 땅을 파고 사는 쏙도 보인다. 쏙 같은 저서 생물들이 살고 있다면 갯벌 속까지 산소가 통한다는 증거다.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뻘 밖으로 촉수만 내민 이것은 갯벌에 구멍을 뚫고 산다는 청정조개들이다.
시와호의 수질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4.1mg/리터. 수질 환경 기준으로 3급수에 해당한다. 해수 유통이 잘 이루어지는 해수 관문 쪽 수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해수 관문에서 떨어진 시화호 상류의 상태는 어떨까? 인하대학교 홍재상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시화호 상류 쪽 바닥에 흙을 퍼올렸다. 산소가 통하지 않는 무산소층 갯벌처럼 흙의 색깔이 검다. 갯벌의 냄새도 좋지 않다. 새까매요. 한번 일단 봅시다. 무슨 생물들이 있는지, 뭐 생물이 살고 있는지. 지금 색깔로 봐서는 완전히 그 환원 환경, 생물이 없는, 산소가 없는. 깨끗한 물로 갯벌을 씻어낸 뒤 남아있는 생물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갯벌을 씻어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조개 껍데기 정도가 겨우 발견됐을 뿐이다. 끝에가 뭐 생물이 거의 안 보이네요. 예. 생물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일부 조개 껍질, 접시 조개라든지 종밑과 같은 그런 껍질이 좀 보이긴 하는데, 다른 생물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25.7. 현장에서 측정한 용존 산소량은 0.2mg/리터.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밑바닥에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 0.2라고 하면은 거의 무산소 상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대형 저서 생물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죠. 해수가 드나든 지 13년이 지났지만 유통이 제한적인 상류 쪽의 수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기간 중 시화호 인공습지에 오염 사고가 터졌다. 습지 상류에는 반월천에 오염 물질들이 유입된 것이다. 상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모두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왔다. 흔히 빠가살이라고 부르는 동작에도 살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왔다. 힘좋기로 소문난 물고기인 메기는 호흡마저 위태로워 보인다. 직접 상태를 보기 위해 뜰망으로 낚아도 저항 한번 하지 못한다. 이게 메기입니까? 수질 검사 결과 COD는 등급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 용존 산소량 역시 위험한 상태였다. 2.0은 물고기가 이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물고기들은 오염물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쪽 수로 입구로 피난을 갔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오염물질을 시화호 쪽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의 교훈을 잊은 인간의 이기심이
또다시 시와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올라보게 성장한 새끼 쇠제비 갈매기들. 공사장의 험난한 여정을 마친 새끼들에게 난생 처음 보는 물가는 별천지다. 조심스럽게 물가로 향하더니 수영에 성공했다. 초보치고는 괜찮은 수영 실력. 하지만 그것도 잠시. 힘에 붙여선지 물가로 향한다. 부모의 행동은 뭐든지 따라하는 새끼들. 모습도 부모를 닮아가면서 이제는 큰 물고기도 한 입에 먹어치운다. 한쪽에서는 새끼들의 비행 연습이 한창이다. 아직 날지는 못해도 날갯짓이 힘차다. 이제는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제법 뜨기도 한다. 드디어 새끼들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됐다. 아직은 비행이 힘이 드는지 금세 돌아오지만 새끼들이 날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이 고향 시와호를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새들은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지만 정작 새들의 고향 시와호는 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해 왔습니다. 중요한 조류의 서식지일지라도 이곳이 파괴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번식을 하고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서해안을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 종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것 자체가 이 종의 이 지역에서의 생존을 할 것인가 멸종을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정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새들이 고향을 떠난 지금도 시와호 곳곳은 개발이 한창이다. 고라니들이 뛰놀던 초지는 매립지 공사가 끝나면 각종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다. 이곳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예정지에는 2016년까지 16조 원 규모의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것이다. 지난 8월 시와호 매립 예정지에서 의미 있는 공사가 있었다. 고라니의 잃어버린 고향을 대신할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라니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뒤늦게 공생의 지혜를 모은 결과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고라니들이 이곳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시와호의 많은 생명들은 고향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시와호 주변의 매립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개발과 생명의 존속, 그 사이에서 공생의 접점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